장바구니 모드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편집이라는 메뉴가 뜨고요. 얘가 조금 버벅이네요. 이렇게 장바구니 부분에 div 모듈이 선택이 돼서 보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우리 HTML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위치에 그 내용이 뜨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 건데, 저번에 우리 1이라고 저장했었던 이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거를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열어보세요. 여기 혹시 메모장이 없으면 다른 앱 선택을 눌러서 메모장을 골라주시고 확인하시면 메모장이 나올 거예요. 여기 우리 연습했던 거 중에 요 ULLI 적었던 요 부분 있잖아요. 뭐 OL을 했던 부분이든 UL을 했던 부분이든 요 값을 복사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를 해서 요 에디터에 지금 얘 장바구니를 찍었을 때 선택이 되는 이 블록된 부분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보시면요. 자, 컨트롤 V. 여기 이제 OL하고 LI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쵸? 지금 div 모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장바구니가 들어있는 모듈인데 이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본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복사하고 붙였던 그 위치가 들어가게 되고 이대로 저장을 해보면 이게 이제 메인 레이아웃의 장바구니 위치에 저번에 만들었었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이런 창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잠깐 줄여놓고 여기서 쇼핑몰 바로가기로 눌러서 본다면 이 부분이 바뀌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으로 뜨고 눌렀을 때 이렇게 네이버로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 이 창이 뜨는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div id 퀵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는 옵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이 된 대로 적혀 있는 게 지금 OL 부분이 우리가 설정한 게 이제 나온 거고, 어려운 거는 아마 없으셨을 거고요. 159페이지에 있는 팁의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퀵 배너에 다른 배너 추가하기 라는 부분에서는 실제 좀 전에 우리가 했었던 SNS 배너를 등록해봐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FTP를 할 때 같은 경로의 이미지를 업로드했기 때문에 파일명 앞에 주소가 같았죠. 그렇다면 새로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배송 배너 전체를 복사해서 코드 아래 붙여넣기 하고 파일명과 ALT 값 그리고 페이지 주소만 고쳐주시면 간단하게 수정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보면 SNS 2, 3, 4 이렇게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NS 1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우리 저번에 했었죠? 그렇게 해서 넣고 A 태그 같은 경우도 요거를 만약 복사를 해서 A 태그 있는 위치에다 붙여놓고 여기 주소만 딴 데로 바꾸면 되잖아요. 인스타그램 주소라든지 뭐 SNS 세 번째 거 주소라든지 그리고 요 A 태그 닫는 부분도 복사를 해서 리스트 닫아지기 전에다가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고 복사해서 붙이면은 이 부분으로 각각 연결되는 그런 모양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159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면은 페이지 주소가 아직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페이스북이 없다 또는 유튜브가 없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나중에는 연결을 하겠지만 지금은 없는 경우라고 했을 때 ahref 이 부분에 지금처럼 네이버를 넣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 샵이라고 적는 거는 임시 태그예요. 요거는
실제 하이퍼링크가 걸려지지 않는 임시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시 주소를 넣어 놓는 경우는 실제 지금 연결은 안 하지만 나중에 연결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장바구니 모듈은요, 상단에도 장바구니 모듈이 있고 등록한 배너들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는 삭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거는 우리가 아까 삭제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배너도 거기 저장이 돼 있던가요? 문서의 바탕화면에 소스 파일, 배너, 여기 보니까 딜리버리, 배송이 있고 체크, 이벤트 이렇게가 있네요. 자, 그럼 요거 하나, 둘, 세 개, 요걸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배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요 배너들을 FTP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한 거랑 같은데 카페24를 가셔서 위에 상단에 FTP가 있어요. FTP를 눌러주시고 웹 FTP 접속을 할게요. 파일 업로더로 갈게요. 웹 FTP가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크롬에서도 들어가지 않고 익스플로러에서만 들어가진다면 실제 들어가기 좀 힘드실 거라서 파일 업로더로 가겠습니다. 자, 저번에 웹이라는 곳에 img라는 폴더를 만드셨었죠? 여기다가 추가로 넣을게요. add files, 그리고 배너 1, 배너 2, 그리고 딜리버리까지를 넣은 것 같아요. 배너 1, 배너 2까지 넣었나요? 이벤트랑 출석 체크 넣었으니까. 자, 그럼 이 두 개를 선택하시고 열기 해서 넣을게요. 그러고 스타트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추가가 돼서 두 개가 들어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얘가 뭔지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밑에 HTML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저희 그냥 이 연습장에다 계속 작성할 거니까 바디 뒤에다가, 바디 앞에다가 여기다 할게요. A, href 하고 샵, 샵은 임시 태그라고 했죠? img src는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올려놓았던 카페24의 화면에서 지금 얘가 체크니까 이거 말고 이벤트, 얘가 이벤트였죠? 그러면 지금 배너 03을 복사를 해서 아까 여기 뒤에다 붙여요. 그리고 따옴표 한 칸 띄고 ALT는 직접 보이는 부분은 아닌데 이 링크 이미지가 깨졌을 때 보여지는 설명문, 그리고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크롤러가 읽을 때 이게 뭐구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ALT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이벤트 /A. 자, 이렇게 한 줄을 적었다면 이 줄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밑에다 컨트롤 V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주소만 바꾸면 되는데요. 어차피 이 주소가 이름이 2번, 3번이었으니까 만약에 복사해서 넣어도 되지만 이게 지금 체크 요걸로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bn02로 요것만 바꿔주셔도 되겠죠? 지금은. 자, 그럼 두 배너에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내가 확인해 볼 거면 저장을 해서 약간 줄여서 아까 요거 저장하셨던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지금 적용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떴을 거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벤트 체크 들어가긴 했는데 이벤트랑 체크를 넣은 게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됐죠. 왜냐면 우리가 줄을 이렇게 띄어서 넣었다고 해서 얘가 밑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게 줄을 이렇게 엔터를 쳐서 내렸다라고 해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밑으로 내려주기 위한 문단 태그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2페이지에는 앞뒤로 문단 태그인 P 태그를 작성해 줬죠. 이제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P, 맨 끝에다가 엔드키 누르면 제일 끝으로 가요. 슬러시 P, 또 여기도 앞에다가 P, 맨 끝에다가 슬러시 P. 이렇게 앞뒤에다가 P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그러고 다시 저장을 한 후에 여기서 F5번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체크랑 이벤트가 줄이 내려가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두 개 적어서 확인해 보셨다면 이 P 태그 적었던 줄을 복사해서 붙일 건데요. 두 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요 에디터 창에서 요 아우터 밑에다가 놓고 싶어요. 그럼 얘를 찍으면 마찬가지로 div 영역이 선택이 돼서 보이겠죠. 여기를 찍었을 때 그 해당 div가 나오면 이 밑에다가, 얘를 지울 게 아니니까 이 밑에다가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요. 뭐 요거는 좀 이쁘게 보이려면 이렇게 띄워놔도 되고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체크랑 이벤트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해보세요. 안 되신 분 일단 제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요게 주석이 아니고 이렇게 적는 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식 파일을 파일 열기를 해보면 그 해당 서식에 어떻게 효과를 줘라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 사이를 어떻게 해라 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조절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P 태그를 줘서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붙어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여기까지는 좀 어려우실 거라서. 그래서 이벤트랑 체크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163페이지 7번을 보시면요. 배너 이미지가 나타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 이거 저장까지 했잖아요. 네, 화면에 보시면 여기 전체 게시판하고 얘가 붙어 있어요. 또는 이 배너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CSS로 여백을 적용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즉 CSS 부분을 아직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랑 얘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카페24에서 만든 템플릿에는 CSS에서 얘네들이 붙어서 나오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 CSS가 뭐냐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준 div 안에서는 이렇게 스타일을 줘라 라고 명령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뒤에서 다룬다고 하니 저희는 여기까지만 일단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등록한 두 배너에는 실제 링크 주소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ALT가 아니라 죄송해요. ATAG에서 HREF를 샵으로 넣었잖아요. 그런 가상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이제 배너에 링크 주소를 넣기 위해서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해서 올리는 거를 할 거예요. 지금 이벤트 페이지에 필요한 이미지가 있다면 먼저 FTP에다가 올려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벤트 디테일이라는 JPG 파일을 업로드를 했다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그러면은 뭐가 이벤트냐? 잠깐만요. 이벤트가 어딨냐? 찾기가 힘드네요. 잠시만요. 챕터별로 모아주면 좋았을 건데. 네, 사진도 돼요. 요거 이벤트 JPG가 있네요. 새 페이지에. 네, 새 페이지에. 네, 잘 찾으셨네요. 네, 새 페이지에 이벤트 요거를 올렸대요. 자,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 밑에 보면은 FTP 요거 열어놓은 거 있었죠? 네, 여기다가 넣을 건데 이번에는 add files 쓰지 않고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이미지 보이죠? 여기 창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도 돼요. 요 스타트 업로드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add files가 편하신 분은 add files로 해서 경로를 찾으셔도 되지만 경로를 내가 찾기가 힘든 경우 그냥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끌어다 넣어도 된다라는 거 간단히 얘기 드리고요. 그럼 event.jpg라는 파일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페이지를 좀 제작을 해볼 거라서 레이아웃 폴더에 베이직이라는 폴더 안에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죠. 레이아웃 폴더가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실제 뭐 어디 있던가는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 바깥에다가 그냥 만들게요. 마이 쇼핑 공급사 설문 바로가기.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 자주 쓰는 화면 여기 스마트 디자인 편집창에서 화면 추가를 할 건데 화면 추가를 눌러서 레이아웃에 있는 기본 레이아웃에 여기다 파일명을 event.html이라고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고 저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event.html이 생기면서 여기 어떤 모듈이 있었을 건데 해당 모듈을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꺽쇠 img src는 해서 아까 전에 집어넣었던 이벤트 jpg를 복사해서 여기 창에다 붙이고 뒤에다가 alt 이벤트 이렇게 적고 괄호를 닫은 게 이 모양인 거고요. 확인하기 위해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이벤트 창이 뜨게 되겠죠. 이벤트 페이지를 넣긴 잘 넣는데 이벤트 사진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거를 가운데로 이동시킬 때 167페이지 알아두기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 앞에다가 꺽쇠 하나 더 달고 P 띄고 라인 해서 센터가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다시 P 문단 태그를 달아주신 후에 저장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가 그 창에서 가운데로 딱 배치가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의 화면 영역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코드가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배너에 대한 코드가 아까 전에 우리 입력했던 게 선택이 됐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href 다음에 샵이 들어있죠? 이 샵 대신에 지우시고요. 여기다 적을게요. 레이아웃 슬러시 베이지 슬러시 이벤트.html을 넣어라.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걸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그러면 여기서 요 이벤트 HTML을 눌렀을 때 일단 에디터 말고 여기 아까 플레이 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벤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에다 연결하시는 거 한번 추가로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이 유튜브 영상을 내가 만약에 쇼핑몰에다 배너를 넣겠다 라고 할 때의 경우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띄워주시고 아래 공유를 눌러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소스 코드는 여기 퍼가기를 눌러주실래요? 퍼가기.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거를 복사할게요. 왜냐면 URL만 가져다가 이용하면 우리가 인베디드 태그를 또 써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프레임은 프레임 형태가 딱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이용했고. 자, 그러면 이 소스를 우리가 복사를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에디터 창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벤트에다가 넣을 거래요. 이벤트를 클릭하고 이벤트란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보이죠? 이 위치에다가 이벤트 바로 위에다가 넣을 거니까 이 위에다 커서를 놓고 여기다 일단 붙여요. 컨트롤 V. 유튜브 영상의 크기가 보이는데 이 영상은 가로가 560, 세로가 315로 가져와졌어요. 이 영상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형식, 예를 들어 180에 하이트는 90으로 바꿔요. 책에서 그렇게 180에 90 정도로 맞췄네요. 그죠? 자, 요렇게만 바꾸시고 일단은 저장 하면은 요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유튜브 영상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기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플레이하면 실제 영상이 플레이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CSS란 웹문서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둔 스타일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HTML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글꼴이나 양식을 일일이 지정하여야 하지만 CSS를 이용을 해서 웹 스타일을 미리 지정하게 된다면
웹페이지의 한두 가지 요소만 변경을 해도 관련되는 전체 페이지의 내용이 한꺼번에 변경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 쓰는 스타일이 있다면 미리 만들어 놓고 특정 이름으로 스타일을 불러다가 쓰실 수가 있어서 보다 좀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점이라면 코드의 관리랑 수정이 쉬워지고요. 웹페이지를 불러오는 속도가 빠르고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CSS를 쓰는 이유예요. CSS는 보통 이와 같이 쓰이는데요. HI라는 어떤 선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스타일 속성과 스타일 값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게 돼요. 카페24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타일 시트들인데요. 이런 스타일 시트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를 활용해서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주석 표시 같이 쓰이면서 골뱅이 CSS 파일 열기 이렇게 돼 있고, 만약 이 부분을 눌렀을 때 CSS로 설정이 돼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외부 스타일 시트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에디터를 여시고요. HTML 창에서 layout.html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이 레이아웃 부분을 찍으면 layout.html이 가지고 와지겠죠, 일단.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전체 화면에서 레이아웃, 기본 레이아웃 해서 여기 보시면은 공통 레이아웃 이름이 layout.html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공통 레이아웃이라는 레이아웃 HTML이 일단 불러와졌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쭉 뭐 메타 태그랑 나와 있는데, 타이틀 아래 보시면 CSS 이렇게 스타일 시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요 common.css라는 거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주는 CS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그 리셋과 관련된 CSS가 있고요. layout.css에서는 쇼핑몰 레이아웃과 관련된 CSS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테마.css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스킨에 대한 CSS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저 커스텀 CSS라고 해서 이건 이제 기본 스킨에서 빈 문서고 내가 만든 CSS를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게 뜬 것들이 있는데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제작해서 여기서 CSS를 수정할 수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SS를 불러오는 요 파일에 코드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파일 열기라는 글자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 CSS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부 헤드라는 란에다가 스타일을 코딩을 해서 넣는데, 지금 요거는 카페24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일단은 우리가 메모장이 좀 더 편하니까 메모장에서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한번 누르시고 여기다 한번 적어 보실까요? 이 지금 1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쭉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메타처셋의 UTF-8 형식이요. 어디서든 한글로 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번에 익스플로러에서 여니까 한글로 적은 부분들이 특수문자처럼 깨져서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한 형식이고요. 타이틀, 여기는 도큐먼트, 그 다음에 스타일, 타입은 텍스트, CSS. 그러고 이 밑에다가 p 태그를 넣네요. p 태그는 지금 요게 이제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건데 p 태그의 컬러를 샵 3bb 020으로 하겠다. 요거는 이렇게 엔터를 쳐줄 필요 없이 이어서 쭉 적어도 돼요. 네, 일단 가독성을 위해서 똑같이 적도록 할게요. 폰트 사이즈는 요 점점 15픽셀 하고 p 태그의 괄호를 닫고요. 여기서 스타일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헤드가 닫아지고 그 다음에 바디, p 태그를 이용해서 분단 태그를 넣고요. 그 다음 바디 영역을 닫고 HTML이 닫아진 이런 구문이네요. 자, 일단 저장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2라고 적어서 바탕화면에다가 놓을게요. 그럼 바탕화면에 2.html 파일 형식은 그냥 모든 파일에 두시고요. 저장. 그럼 저장이 됐을 테니까 얘를 잠깐 줄여서 아까 2번으로 저장한 애를 가져와 볼게요. 얘를 이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p 태그 바깥에다가도 제가 똑같이 글씨를 적어 볼게요. 자, 저장해서 보여드리면 p 태그를 적용받지 않은 건 그냥 이렇게 나오죠. 만약 폰트 사이즈를 7을 주겠다. 저장 해보면 7픽셀 정도로 설정이 돼서 나오는 것도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p 태그라는 부분을 썼을 때, 그러니까 p 태그를 썼을 때 요 속성을 주어라 라는 스타일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요거 p 태그에다 따로따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p 태그를 이용한, 이 소스 안에 p 태그를 이용한 부분에는 모두 다 적용돼서 나오는 것도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도 적고 저장해보면요. 적용해보면 p 태그를 쓴 모든 그 태그 부분에는 이 컬러랑 사이즈가 적용돼서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요런 게 스타일 시트예요.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해서 둘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HTML 부분은 따로 만들고 스타일 시트를 따로 만들어서 외부로 스타일 시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이따가는 밑에 있는 걸 따로 또 적어서 3번으로 해서 또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가볍게 확인해 보시고 잘 되시면 외부도 한번 만들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OC 타입 HTML, 코, 헤드, UTF-8, 타이프, 그러니까 타이틀, 그 다음에가 다르잖아요. 여기 시트 스타일 타입 있는 이 부분서부터 스타일까지가 지금 다르게 적혀 있죠. 여기를 일단 지우고요.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링크 를 스타일 시트 타입 SS REF 얘가 스타일.점 CSS를 가져와라. 이렇게 넣고 헤드가 닫아지고 바디 영역은 여기 글자를 고치면 되겠네요. 여기 글자는 자주색입니다. 여기는 뭐 지워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이 저장하는 거는 지금 똑같이 그냥 테스트라고 줄 거거든요. 아니면 3이라고 해도 돼요. 3.html. 그럼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놓고 일단 저장. 근데 얘는 지금 3.html 만들어 봤자 스타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거를 눌렀을 때는 현재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원래대로 그냥 나오죠. 자, 다시 파일을 새로 만들기를 해서 골뱅이 차셋은 UTF-8 형식, 그 다음에 P 태그 컬러 FF 꼭 대문자로 안 적어도 되는데 이쁘게 그냥 대문자 할게요. 00FF. 그 다음 다 됐죠? 이걸 또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이름은 얘는 스타일, 똑같이 이름 줘야 돼요. 여기 스타일 .css. 어째 176페이지 파일명에 오타가 나 있는데 style.css로 적으셔야 돼요. 자, 저장. 그 다음에 아까 요 3번을 다시 열어볼게요. 3번 아까 제가 열어서 보여드렸던 3번을 따닥 눌러서 열어보면은 적용이 안 됐네요. CSS 스타일 세트 문서 있는데 파일 CSS로 모든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예, 그냥 모든 파일에서 저장하면 돼요. 확장자가 CSS인 거라 상관은 없고요.
태그도 들어갔는데 안 바뀌었네요. QSP 여기서 헤드 바디 영역 다음에 지금 H1 클래스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죠? 이 밑에다 그냥 해볼까요? H1 클래스는 로고 1로 해라. 카페 24 H1 H1이라는 게 우리 제목 적을 때 태그였죠? 클래스 여기는 로고 2 카페 24 H1 요렇게를 더 넣은 거고 요거를 그러면 저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도요 좀 수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로고 1, 로고 2를 집어넣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점 로고 1 컬러는 블루로 해라. 그 다음에 점 로고 2는 컬러를 레드로 해라.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하시고 확인하시면 똑같은 H1 태그인데 H1 태그에 점 로고 1이 붙은 얘는 클래스가 로고 1이 붙은 애는 블루 컬러로 나올 거고요. 로고 2가 붙은 애는 레드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예제가 클래스 예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라? 얘는 적용되는 거 보니까는 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적혀있는 이 코드를 제가 CSS에서 이 앞에 P 태그를 좀 잘못 적었나 봐요. 대문자 저장 ID라는 거는 ID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해라 라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본문에서는 뭐가 다른가 봤더니 여기 바디 영역에다가 div 태그를 하나 넣네요. 여기다가 우린 추가로 그냥 더 넣을게요. div id는 of 500 곱하기 200은 그냥 문자예요. 그러니까 500x200 이렇게 그냥 적으셔도 돼요. div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뭘 적든 상관없어요. 뭐 내 이름을 적든 상관없고 그냥 박스인데요. 이 박스를 우리가 스타일에서 사이즈를 정해 올 거예요. 그걸 아직 설정 안 한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요. 다시 그럼 스타일 시트에서 계속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첫셋 요 밑에다가 할게요. 그냥 뭐 위에다 하든 밑에다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샵 오픈 해서 화이트 500픽셀 그리고 하이트 2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레드 하고 닫았죠. 저장하고 볼게요. 그러면 500에 200짜리 이렇게 네모 박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네모 박스의 크기를 지정하는 아이디까지 한번 확인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워프라고 적혀져 있는 이 아이디가 워프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화이트 너비를 500으로 하고 화이트 높이를 200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해라 라는 게 적용돼서 나온 거예요.